이번에는 우리 도시개발법의 행정청의 주요 업무를 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행정청이 진행하는 업무를 비교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상 행정청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 신도시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 변경을 한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하는 구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할 자를 한 명을 정하는 거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 걸치면 협의해서 서울시나 경기도의사가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한 명을 정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시도의사나 대도시가 구역 지정권자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외적인 요 5가지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업이 필요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 정보출원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출원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이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을 정하는데 협의가 불성립하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나 대도시가 원칙이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 한 명을 정하면 되고 또 5가지 사유 중에 해당이 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과 제한이 있는데 우리 시군구청장 같은 관청이 서열 3등이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이 그림처럼 특광도지사, 시도지사가 구역지정권자의 원칙인데 이때는 대도시는 고려하지 말고 시도지사인 특광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인데 시도지사 앞에 시군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제한자가 10명의 제한자가 있습니다. 10명 제한자는 우리 시행자 12명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이렇게 시군구청장,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고 제주도지사는 참고로 보시고 시군구청장한테 10명의 제한자가 신구청장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안이 들어가면 1개월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하고 또 1개월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이 관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여기 특광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관청끼리 요청을 하고 행정청이 아닌 10명의 시행자는 제안자가 되어서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이 올라가서 제안이 받아지면 이걸 또 시군구청장이 제안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요청을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12명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자죠.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시행자가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 여기 토지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 국가철도공사 같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번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간 시행자 중에서 6번을 빼는 겁니다. 나머지 토지 소유자, 이전법인, 주택법상 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뒤에 있는 6번을 빼고 5번, 7번, 8번, 9, 10, 11, 12 이런 시행자들이 민간 시행자인데 제한자는 조합을 빼고 1번 국가나 지자체를 빼고 2번 공공기관, 정부 출연, 4번의 지방공사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안자는 이 조합하고 국가나 지자체를 빼고 나머지 10명이 제안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안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시군구청장은 제안을 받았으면 1개월 안에 통보하고 또 시군구청장이 이 제안을 받아준 경우에는 또 요청이라는 걸 형태로 해서 이 특광도지사,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을 해서 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허가 대상 7가지가 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행위 7가지 할 때는 특별광역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자치시장, 세종시는 빠집니다. 이 도시개발법을 할 때는 세종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광역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7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재니까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여기 대선과 용도 변경 추가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추가해서 허가 대상이라는 걸 확인하고, 자, 주의할 점은 여기 이제 합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병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고 토지 분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하나, 물건의 적재 1개월 이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추가적으로 할 게 대선과 용도 변경, 중목의 벌채와 식재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런 새로운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권자. 자, 이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다음에 배우는 게 개발계획이 나오죠. 자, 개발계획이 우리 행정관청, 지정권자가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 같은 아까 지정권자가 이 개발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자,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업 내용을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인데, 이 개발계획은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가 수립했으니까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군구청장, 시행자가 요청을 하면 개발계획의 요청을 받아서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개발계획을 좀 변경해달라고, 또 시군구청장 같은 관청도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이 지정권자한테 개발계획의 변경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도 아까 좀 전에 봤던 12명 시행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중요한 동의요건이 있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쪽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얻어야 됩니다. 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 해당되는 땅을 찾아서 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이런 동의 안 받고도 환지 방식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아까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있었죠. 이건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공공기관이 6개가 들어갑니다.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자산관리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공공기관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정부추정기관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이 국가철도공단, 요게 기출문제죠. 자, 국가철도공단은 요거는 역세권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철도공단이 KTX역을 만들고, 자, 여기 철도공사가 아닙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로 열차를 운행하는 공기업이고, 이 공공기관 중에 철도공사가 아니라 정부 추정기관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 KTX역을 만들고 역세권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 자유도시 개발센터도 제주도 내에서만 사업하는 거죠. 이 정부 추정기관은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6개, 여기 이렇게 공공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공공기관입니다. 자,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공공시행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아까 민간시행자는 5번 시행자부터 12번까지를 편의상 민간으로 보시고, 행정청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청, 여기 공기업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아까 12명 시행자 중에서 시행자 1명을 정하는 건데,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전체 개발된 땅을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환지로 가져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한다. 다만 요 개발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이하는 경우 등 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대표적으로 이걸 하나만 좀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우선 시행자가 되는데, 자, 개발계획 고시 후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정 신청을 안 하면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렇게 신탁업자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이기 때문에 국가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에 한번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죠. 이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설립이 되고, 자,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될 때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최소한 모이고 정관 등의 내규를 만들어서 지정권자, 아까 우리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장관한테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인가 받은 후 30일 안에 설립 등기까지 완료가 되면 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이 민간시행자인데, 자, 민간시행자지만 하는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이라는 민간시행자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불복하는 자는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시험지문에 나왔던 거니까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의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 같은 것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조금 어려운 게 위탁, 신탁, 대행인데, 자, 위탁, 신탁과 대행은 넓은 의미에서 자,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일단 보실 거는 위탁은요. 자, 항만철도 공공설 건설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항만철도 등의 공공설 건설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지방공사한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보사나 토지 매수, 손실보상 같은 업무도 우리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손실보상할 때는 주민들을 만나서 보상금 협의해야 되고 주민의 이주대책 세우는 것들도 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자, 이때도 보세요.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자, 항만철도 같은 공공설 건설을 할 때는 위탁을 할 때 국가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국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국가가 빠지죠. 기초사 업무,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주민 이주대책 같은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는 빼고 지자체나 이런 공기업들한테 위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국가가 들어가 있고 국가가 빠진다는 사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은 도시개발 사업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전체나 뭐 일부를 믿고 맡기는 건데, 자, 이때는 민간 시행자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에게 신탁계획을 체결해서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탁이라는 게 토지를 신탁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을 신탁업자가 대신해주고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그런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금융기관, 우리 교보생명이나 그 국민은행 같은 데가 요즘에 신탁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공기업 개념인 한국토지신탁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신탁업자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신탁업자랑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업은 이렇게 민간시행자 5호부터 9호까지 시행자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행이라는 업무는 자, 대행이라는 업무는 이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건설회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공공시행자, 아까 우리 1번 시행자인 국가나 지자체, 2번 시행자인 공공기관, 3번 시행자 정부 출연, 4번의 지방공사 같은 공공시행자는 요 네 가지 업무, 실시설계,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토지 분양 업무를 주택법상 등록사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신탁은 민간 시행자 5호부터 9호까지 시행자만 신탁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이라는 업무는 이 네 가지 업무를 실시설계, 부지조성, 기반시설 공사, 토지의 분양 업무 같은 업무는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이 사람들이 잘 하기 때문에 이 공공시행자가 이런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등록사업자한테 대행시키는 겁니다. 이 대행은 민간은 못하기 때문에 공공시행자가 대행시킬 수 있다. 이 네 가지 업무만. 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자신이 없으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누가 하는 거냐, 대행은 누가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다음 우리 시행규정이란 내규가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조합이 사업을 하면 조합의 내규는 정관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시행규정은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공공시행자, 그러니까 공적 성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공공시행자 같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면 시행규정이란 내규를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이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이 모여서 공동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 시행자랑 사업을 공동을 할 때는 규약이라는 내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좀 심한 내용인데 최근에 이런 심한 내용들은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행 규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이런 공공주체나 공공시행자 같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면 시행규정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 시행자랑 공동을 할 때는 시행규정이 아니라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약. 그래서 어떤 시행자가 규약을 만들고 어떤 시행자가 시행규정을 만드는지를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구역 정하고 도시개발 구역 정하고 개발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거 설계도와 자금계획을 포함해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것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인가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 하급자인 시도나 대도시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지사가 인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계획에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에 작성하고 인가권자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거죠.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 거고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었을 때는 실시계획을 작성만 하면 되는 거죠. 인가는 필요 없는 거고. 자, 어쨌든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로 인가할 때는 하급자,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지사가 인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그걸 해결해주는 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건 지정권자가 시도나 대도시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에다가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건 시군구에다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니까 이 지정권자랑 다른 개념입니다. 자, 우리 수용 방식으로 가서 자,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자,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자,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 상환 채권은 개발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죠. 자,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원형지라는 개념이 있죠. 원형지. 자, 원형지는 사업 시행자가 이 5명한테 수용을 해서 미개발지, 농지나 임야 상태인 미개발지 그 원형지 상태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5명들한테.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하는 사람은 1번 국가나 지자체, 자, 두 번째가 이 공공기관, 세 번째가 지방공사. 자, 원형지의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그다음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원형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원형지를 공급받을 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한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자, 민간인들이 학교를 짓겠다 또는 공장 등의 부지로 쓰겠다고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형지를 마지막 분홍색으로 받을 때는 경쟁 입찰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형지는 그런 5명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 수용을 해서 원래 상태의 토지, 개발되기 전에 미개발지인 원래 상태의 토지로 공급하는 것. 자,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원형지가 전체 수용 방식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공급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조성된 토지로 공급을 하는 자. 자, 조성토지라는 것도 있죠. 원형지의 반대 개념으로 개발을 해서 파는 토지, 조성토지.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이런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을, 자, 이거 같으네요. 자, 원형지도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 제출하고 승인.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도 공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성토지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환지 방식. 환지 방식에서는 중요한 게 비행정청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면 이거 지정권자 인가가 아닙니다.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환지 계획을 잘 만들었는지 인가받는 것은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개인들한테 토지 부담률이 적용돼서 일정한 면적은 빼가게 돼 있는데,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지 않게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부담률을 정하되, 다만 지정권자 관청이 인정을 하면 토지 부담률을 6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죠.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정권자 관청 인정을 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14일 정도 공람을 해서 공람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받아주고 나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런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 앞에서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 있었죠.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에서 수용을 하고 대금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건데, 이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행정청 업무를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는 정비법을 또 빠르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